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북드라마 벌써 여러 차수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쯤 한 번은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토믹 헤비츠라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그 책을 여러분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습관에 관련한 책이 나오고 또 나와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궁금해 하실 주제가 뭐냐면, 저는 시간 관리 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사람들이 왜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많은 자신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나는 책을 써야겠어, 운동을 해야겠어, 아침마다 책을 읽어야 되겠어.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요? 참 신기하죠. 그 간단한 계획이 24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의 수행이에요. 몸으로 해내지 않고는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육체노동이 뭘까요? 남들 다 하는 10분, 20분이 아니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몰입할 수 있는 육체노동,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육체노동이라는 그 엄청난 터널을 지나가야 우리는 탁월해지기 시작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뭐가 돼요? 나의 모든 힘이 되는 거죠. 이 힘이 타인에게도 이롭고 나한테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죠. 결국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게 3, 4시간의 육체노동인데,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24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자리가 딴 데 없어요. 24시간 말고 어디 다른 시간 있나요? 아니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진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한심하게 대답해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대답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내일과 싸울 수도 없고 어제와 싸울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와 싸워야 되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정말 기발하고 되게 창의적이고 재밌는 대답을 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은 원래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시간을 발견하고 그거를 새롭게 너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먼저 시간을 만들어야 거기다가 계획을 넣을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 자신들이 겪은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청년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이크 넵이라고 하는 청년은 전 구글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존 제라스키도 전 구글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바쁘게 산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다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시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이 3가지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나면 시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던 시간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시간을 잡아먹는 주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웠는지 그냥 영어로 계속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지 밴드웨건입니다. 왜 악대 마차가 막 딴따라란딴 그러고 막 뛰어가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걸 비지 밴드웨건이라고요. 이 책에서는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피니티 풀 뭐냐 하면은 내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네. 이거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스마트폰을 킬까요?
아무 알람 소리가 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뒤다보죠, 이거를. 또 세 번째 귀신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야지 편안하세요. 디폴트라고 하는 거예요. 디폴트. 이게 뭐냐면 디폴트는 기본값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원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 그 바쁨들 있잖아요. 뭐 누구 전화 오면 처리해줘야 되고 이메일 들어가서 확인해줘야 되고 디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인데 이 책에서는 이 시간 잡아먹는 귀신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이걸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디폴트에 따라서 사용된다. 비지 밴드웨건과 인피니트 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의 디폴트, 기본값이 바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 용어로 디폴트는 무언가를 처음 사용할 때 그것이 작동하도록 설정된 방식을 뜻한다. 디폴트는 미리 지정된 옵션이어서 사용자가 이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런 디폴트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사용하는 기계들뿐만이 아니다. 일터와 문화 어디서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바쁘게 몰아붙이고 흐트러뜨리고 그런 디폴트가 기본적으로 작동한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시간 잡아먹는 귀신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수 있는 액션들을 100가지 이상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너무 과격해서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하면 좋겠어. 내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주 재밌는 방식의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고 아침 저녁으로 쓰면 시간 관리가 확실해지겠는데 라는 어떤 큰 힌트, 영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make time이죠. 관리가 아니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술을 여기서는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라이트예요. 두 번째는 레이저예요. 집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매일 하루 시간을 메이크 타임 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거나 하루를 계획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 위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일 목록을 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해야 될 일 목록이 하루에 몇 개 정도 돼요, 보통.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보통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10가지를 다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지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했어. 그러면 되게 뿌듯하잖아. 10개 다 했으면 오늘 일 다 했어. 근데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봐서 나 진짜 책 써야 되는데. 나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진짜 책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내 인생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빠지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급한 거 처리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문제가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책 쓰는 거였거든. 근데 그 책 쓰는 걸 못한 거예요. 몇 년간. 근데 엄청 바쁘게 살았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시간을 매니지하자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메이크 타임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나도 이거에 진짜 동의했어요. 저도 진짜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서출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쫙 빛을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빛으로 하이라이트로 매일 연결되면 이게 뭐가 돼요? 내 인생 길을 비추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비춰야 길이 나오지. 그죠? 근데 해야 될 일 10개 한다고 인생의 길이 비춰져요? 아니지.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막 치우기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추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하는 그게 네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그게 서치라이트가 된다. 네 길을, 네 인생을 비출 것이다.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서 내 인생을 비춥니다. 뭐요? 하이라이트.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은 책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들을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다이어리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영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이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어 365일 하이라이트가 만약에 쭉 연결되면 그게 내 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길이 될 건 반드시 아침에 배치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길을 만들 겁니다. 하이라이트. 근데 이런 추천을 합니다. 더불어서 반드시 글로 써라. 반드시 글로. 그래서 내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해야 될 하이라이트를 6시에 하이라이트로 써놔. 다음 날도 써놔. 그게 됐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절대로 할 일 목록 리스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처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make time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하루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부터 넣고 나머지 목록들을 집어넣는 거죠.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설계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레이저라는 기법을 도입하라고 합니다. 레이저가 뭐냐면 초집중하라는 거예요. 초집중. 그 시간만큼은 초집중. 자, 그러면은 제가 초집중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새벽 시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휴대폰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휴대폰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불에다가 감춰놨어. 그러니까 보이지도 말아야 돼. 공부할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휴대폰을 화면으로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뜨면은 번쩍한다. 그럼 놀랍고 이거 뭐야? 이렇게 쳐다보게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엎어놓는 것만으로도 안 돼. 흔적도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불 속에 이불로 덮어버려 이것들을. 근데 효과 있어. 이불로 덮으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일을 하루에 1시간씩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집중하는 것도 복리가 붙는데요. 하던 일을 계속 다음날 더 하고 싶은 사람 심리가 있답니다. 안 하던 건 계속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복리가 붙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동의하고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툴을 줬는데 여러분 여기 한 100가지 정도 팁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갖다 쓰십시오. 제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 팁 몇 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적용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앱을 몇 개를 삭제해라. 쓸데없는 앱. 만약에 나한테 페이스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근데 자꾸 내가 들어가서 봐. 그러면 없애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손목시계를 차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시계가 없는 사람은요, 자꾸 이걸로 시계 보다가 결국 유혹에 빠져갖고 여기 들어가서 1시간 있잖아. 7시네 그랬는데 7시네 그러다가 나중에 나올 때 보면 8시 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o 스마트폰 타임과 no 스마트폰 존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집에 들어가서는 휴대폰 절대 안 봐.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 도서관 들어가면 절대 휴대폰 안 봐.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 절대 안 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빠져야 될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나를 만드는 그런 풀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인피니티 풀 여기에 빠져갖고 관심 없는 것만 뒤다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하라는데 재밌는 그 팁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십시오. 저는 몇 가지 가져다가 벌써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집중하려면 사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나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나 한번 볼래요? 이게 뭐냐면 카페인 낮잠 자기. 자, 읽어드릴게요. 카페인 역학을 이용하는 것으로 약간 복잡해도 성과가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인을 조금 섭취한 뒤에 바로 15분간 눈을 붙이는 것이다. 카페인이 혈류에 흡수되어 뇌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가벼운 잠을 자는 동안 15분 동안 뇌가 아데노신을 제거한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수용체들은 비워지고 그때 카페인이 등장한다. 15분 후에. 그러면 몸이 개운해지고 충전되고 활동할 준비가 갖춰진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낮잠은 커피만 마시거나 낮잠만 자는 것보다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해 준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얘기해 전에 나 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바로 15분간 낮잠을 자면은 모든 그 피곤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확 깨나면서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지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 엄청 열정을 갖고 일하는 두 젊은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들의 꿈까지 이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유용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본부장 같은 사람한테 되게 유용한 책이라고요, 이게. 나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책도 못 읽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것도 못했어요 하는 사람한테 유용한 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자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어요. 바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밤에 자야지 좋은지. 동굴에서 자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불을 완전히 끄고 자랍니다. 휴대폰 보다가 이렇게 사망하면 잔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좋고요.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음식 뭐예요? 집에서 해 먹으라고요. 그동안 몸이 활력을 갖고 그동안 자기 스스로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진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대충 라면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번째 돌아보라. 리플렉트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기록하고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젊은이들 둘이서 우리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다이어리를 쓰라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다이어리도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다이어리를 쓰라는 거예요. 할 일 목록 적어놓은 포스트잇 같은 덕지덕지 붙은 다이어리가 아니고 쓰는 거죠. 제일 위에 뭘 써요?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하이라이트 하나 두 개가 계속 매일 이어진다. 언제로 돼요? 그거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일어나자마자. 혹은 그거는 아침형 인간은 일어나자마자. 그럼 저녁형 인간도 있어요. 이 책을 쓴 존은 저녁형 인간이래요. 그럼 존은 어떻게 쓸까요? 밤에. 자기 전에 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배치하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합니다. 이메일도 아무 때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정해놨어요. 이메일은 오후 3시에만 확인한다. 집중적으로 30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은 아침 몇 시 몇 시 2번 확인한다. 늘 계속 들어가서 즉답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휴대폰은 집에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뤄야 하는 것들을 이뤄가는 거죠. 저도 이걸 적용해서 며칠 전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달라진 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서 못했던 날도 있었는데 만드니까 생기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꿈은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make time, 시간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책에 너무 덧붙이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꿈을 갖고 오랫동안 30여 년간 싸워왔지만 또 한 번 이렇게 흐트러진 나의 시간 관리에 이렇게 또 딱 종을 띵 울려주니까 정말 좋고 또 실천하게 되고 도움이 되네요. 여러분에게도 이 메이크 타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읽었던 것 중에서 너무나 좋은 개념이 하이라이트 개념이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빛을 비추다 보면 그것이 내 길을 비추게 된다는 개념인데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난 그게 너무나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한번 써보시고 저 하이라이트는 영어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어를 위해서 시간을 아침에 배치할까 저녁에 배치할까 어디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집중하겠다.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나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적어 보시면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